정된 거는 오늘 강의하신 분들만 따로 30분을 하고 어제 강의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20분을 이어서 하기로 했는데 별 그렇게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강사분들은 어제하고 오늘 강의하신 모든 강사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하나씩 꼭 가지고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셔서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떤 이슈나 포인트를 딱 오늘 강의하는 거 딱 집어서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것들을 물어보셔도 됩니다. 강사분들이 서로 크로스로 해서 궁금하신 점들 또 그리고 여쭤보실 것들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분들 나오고 계시니까요. 뭐 강의 들으시면서 어려우신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처음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사분들은 마이크를 하나 공유해 주시고요. 자, 자유롭게 한번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현역에서 40년 정도 일하다가 리타이어하고 지금은 문수선교 문수선교사로 활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4권 정도 출판을 했어요. 10년 전에는 요한계시록 정원 상전하고 요한계시록을 출판하고 난 후에 그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올 때는 노홍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을 대하면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말세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그럼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창세기와 노홍수 때하고 말세가 어떤 점에서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기 위해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쓴 책이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이라고 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은 이제 아브라함 이제 등장하고 1장에서 11장까지 프리스토리 원역사하고 시대의 말씀을 이제 파고들어서 쓴 책이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이고 최근에 이제 출판한 책은 부활의 신비와 그 영광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부활신앙 종교인데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잘 배울 그런 기회가 없어요. 부활절에 아주 부활에 대해서 그냥 그날기식으로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내용으로 해서 바탕에서 이제 이 부활의 신비와 그 영광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 말씀들을 올리고 했는데 어떤 항목은 10만 명 이상 그리고 20만 명까지 이제 글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조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동영상으로 이제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아주 엑스트라 죄송한데요. 강사님들인데 간단하게 질문을 도움을 원한다. 그것만 좀 먼저 해주시고 예. 자세하게 하시는 게 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아주
인텔리전트한 사람들. 난 너무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데 세상 지식을 가르쳤는데 이 성경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미신적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성경이야말로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주님 영접시키고 한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강사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끌러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만약에 우리 강사님들 생각하실 때에 이것을 이제 동영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가지고 계신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전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그리고 그렇게 도와줄 어떤 그런 발렌티어 그룹이 있는가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실 분들. 여기 서로 쳐다만 보시면. 가센님은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내용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다고 하는 그 프루브가 있으니까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저 좋은 생각이시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솔루션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을 쓰는 것과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글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영상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걸 똑같이 동영상으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글을 잘 썼으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고 동영상을 만드는 것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정말 일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그분이 작업을 해갖고 왔을 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내가는 정확히 이걸 원했는데 약간 다르게 해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라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여시고 또 그분을 축복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잘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그분이 또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내용을 제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기술적으로 방법적으로 이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아까 QR코드 보여드린 거에 거기에다가 이름하고 그 내용들하고 원하시는 내용을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저희 쪽 코디네이터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요, 그걸 보고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매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분한테 다 얘기하면 되고요. 제가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해 주신 것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기독교 변증, 기독교 진리를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고 꼭 해야 되는 작업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려면 먼저 일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도와줄 분들하고 좀 친해지고 납득이 될 때까지 좀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에 한국에 있을 물리대 생물학을 전공하고 근데 한 가지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으로 또 이어서 제가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북을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조시 맥도웰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그냥 josh.org 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조시 맥클 분이 이제 변증법 책 쓰시고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 프로젝트를 되게 크게 하세요. 책을 되게 많이 쓰신 책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굉장히 조회수가 높거든요. 네, 특별히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권이라든지 그런 데서 읽을 수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 책을 이북으로 만들면 금방 하거든요. 전문가 기술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하시는 게 가장 빨리 좀 하는 것도, 그리고 홈페이지 만드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영어나 다른 언어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아마 좀 더 빨리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북으로 만들어도 젊은이들이 보게 하려면 많은 각색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렵게 쓰면 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네, 러시아 장석천 선교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로서 후원교회와 후원자 소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현지 교회에서도 역시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유튜브 주일 예배 올리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발제하신 분들의 여러 플랫폼이나 여러 강의 내용들이 개인 선교사 혹은 교회 사역의 선교지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좀 적용이 안 돼가지고 혹시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런 걸 좀 듣고 싶어요. 네. 이 주제는 말씀하신 강사님들이 한 가지씩 아주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이트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네. 기본적으로 사이트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이제 주소라든가 이런 거 많이 알려주시는 게 우선은 좋은데,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제가 이제 레코멘드를 해드린다면, 그런 사이트 말고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 저희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선교 플랫폼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거대한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플랫폼을 그냥 웹사이트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소만 주시면 웹사이트 만드는 것처럼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교회와 연계가 돼요. 그냥 다이렉트로 다 연결돼서 교회가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선교 후원을 하거나 또 선교 단체가 무엇이 필요하거나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바로 올릴 수 있고, 아까 유튜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유튜브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콘텐츠가, 제가 이제 그 강의 중에 그런 내용을 빠뜨렸는데, 교회가 지금 유튜브로 그냥 널 상태, 그냥 유튜브 주소를 그냥 성도들한테 보내요. 근데 이거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주소를 성도들한테 보내면 성도들이 그냥 받아보고 나중에 그 주소 밑에 알고리즘이 유튜브 알고리즘 뜨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들어가는데, 그게 이단성이나 또는 광고들이 되게 많고, 그 사람들이 유혹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가 지금 유튜브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지금 시간을 소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팬데믹, 우리 지금 코로나 때 모든 교회가 다 그냥 널 주소로 유튜브를 보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보세요. 그 링크가 다 퍼졌는데 그 유튜브 밑에는 내가 재밌어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클릭하게 되고,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편향성, 좌파 우파 얘기하잖아요. 중도하는 사람들이, 좌파에 중도로 있는 사람이 극자가 되고, 중도하는 사람이 구구가 되는 그런 편향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사람들이 그 생각을 점점 그게 이제 문제가 지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런 정보를 유튜브로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치러야 되냐? 저희가 그런 플랫폼을 그냥 저희 주소 보시면 유튜브인데 그냥 다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 안 뜨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알고리즘 안 뜨고 그냥 보내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6월달 설교만 딱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보내줘야지 건강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미디어가 있지만, 그 미디어들은 결국은 2.0,
그러니까 독점화되는 그런 미디어 포탈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시면 결국은 성도들이 중독에 걸릴 수도 있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니까 좀 아시고 좀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제 본인을 파송한 이제 선교 교회나 이제 협력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성도들이 함께 이제 선교 사역에 좀 동참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자기들의 선교 사역을 이제 공유하는 가장 큰 첫 번째 통로가 기도 편지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본국에 이제 돌아가서 사역 보고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줌을 통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하던 그런 이제 아웃리치를 온라인에서 그대로 옮겨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시간을 맞춰서 뭐 체조도 같이 하고, 물론 선교사님이 옆에서 통역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선교사님을 조금 더 이제 많이 소통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관계가 맺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게 또 오프라인으로 가면 이렇게 더 이제 관계가 더 증폭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마트 비전 스쿨은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례 발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캐나다의 어떤 교회 가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타지키스탄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선교의 비전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헌신을 했냐면, 우리가 뭐 10년에 대해서 어떻게 가든 끝까지 좀 농통을 보면서 대학생들을 가르치자라고 하자. 그 친구들이 이제 IT 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IT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영어권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영어를 줌으로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특히 현지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선교사에 있는 사역들을 같이 공유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통해서 교회와 더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선교사님들 중에 10년차 이상 되신 분들 중에 나는 매달 기도 편지를 한 번도 안 봐주고 써 보냈다라고 하시면 혹시 계세요? 네, 한 분 계십니다. 네, 두 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후원이 안 되는 거는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네. 혹시 나는 내가 사역하는 이야기를 어떤 밴드나 다른 블로그나 그것을 2, 3일에 한 번씩 올린다. 있으세요? 그냥 전화를 씁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후원이 이전보다 30% 이상 늘 겁니다. 후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이제는 소통의 시대거든요. 기도 편지 저 24년 됐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계속 전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든 뭐든 계속 전해야 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전하는 것도 이제는요 늦어요. 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오늘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벌써 지금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아침에 다 나눴거든요. 그런 일들이 무슨 큰 홈페이지나 그게 아니더라도 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개설할 수 있거든요. 페이스북에도 올릴 수 있고, 좀 보안 지역, 저도 보안 지역에 있는데 피국이라고 써요. 물론 피국이라고 써봤자 파키스탄인 거 다 알지만 그렇게 써서 올려요. 계속 올리면 여러분, 저는 선교제 본교회 가서 이렇게 제 얘기 안 해요. 그냥 만나면 이래, 아이고 다른 뒤로 이제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다 얘기할 게 없어요. 좀 보안이 잘 된 뭐 그런 거라면 회원들 모집해서 할 수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면 여러분이 힘든 이야기를 그냥 쓰세요. 그런 나눔이 되게 중요하고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선교 헌신자들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진짜 후원자입니다.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교사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계속 소통하시고 나누실 공간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거창한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저는 밴드 쓰고 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써진 카카오에서 밴드 뭐 분담한다고 해서 밴드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꾸준하게 쓰고 그냥 몇 자 적고 사진 붙여서 올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얘기를 오늘 듣는다는 것은요, 한국에 있는 기도하는 분들, 성경 헌신자들한테는요,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오늘 누가 세례받았는데 그 얘기를 내가 오늘 들었다? 너무 감동스러운 얘기잖아요. 한 달 뒤에 기도 편지 올리실 거예요. 아, 물론 올려야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최소한 오늘 내일 안에 이 소식을 보내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아, 이 성교사님 정말 소통 잘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저 어렵습니다. 그러시면 노력하셔야 돼요. 네, 노력하셔서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 쓰고 소통하는 건요,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본국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선교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한국에 오시면 안동에 내려가서 한 달 동안 안 나오세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본국에서 사람들 만나고 나누는 거, 연예인 스케줄 잡아가지고요, 아침 점심 계속 만나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이건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분 현지에 있을 때라도 시간 없다는 하지 마시고, 저는 한 10가지 사역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짬을 내서 10분이라도 보내요. 예, 그런 거를 여러분 좀 습관화하시면 좀 더 친밀해지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선교지에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미국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엑스트라 커리큘러라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대학에 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튜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다른 중학생이나 다른 학생들의 튜터를 해줘서 그거를 점수를 받으면 자기가 대학 갈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그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만약에 줌으로 영어 튜터를 하기를 원한다, 또는 뭐 수학을 배우기를 원한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시면, 주변에 있으시면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잘 어레인지해서 그 튜터로 영어를 1대1로 가르쳐드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선교사님이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아갖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자녀들이 영어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한 형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연결이 돼갖고 아주 좋은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락 주시면 제가 연결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팁을, 방법을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소스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라 같은 거부터, 또 통역 같은 경우는 이제 AI 더빙이라든가, 또 이렇게 확산하는 부분에서는 또 월빌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스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누가 이렇게 제안도 해주지 않고, 또 그런 걸 알더라도 현실적인 상황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적인 지식 없이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냥 아는 데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우리 선교사들이 유튜브를 하고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산을 하는 이런 과정이 프로그램 나왔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어떤 그런 소프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단계별로 제안해주는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연장자라든가 또 이런 그 IT 관련돼서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은 단어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실수하다 보면 또 버그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이거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강좌를 별도로 뭐 한 5회라든가
뭐 치료라든가 강좌를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이 가장 최선의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게 이 모임에서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 한번 체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런 강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그것을 논의드리고 싶습니다. 영성 선생님. 제가 그 선교사님들 섬기는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도 하지만 오늘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트랙 세션 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저희도 저희 중심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구를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중심적으로 교육을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가센즈 대표님하고 협업해서 정말 도움을 누군가 줄 수 있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하면 뭐 말씀해드리면 도움 되겠지 거기인데 그런 게 조금 많이 미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려우셨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직감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다음 기회가 있고 가센지에 계속 링크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공지도 하고 새로운 이제 교육 기회나 아니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도 하던 것을 막 혁신해서 해야 되니까요. 하려면은 많은 또 힘이 들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은 뭐 못할 게 없거든요. 사실은 누군가가 노력하고 자기가 이제 헌신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툴을 뭘 배워야 될까요? 상담해 드릴 수 있죠.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죠. 익히실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강좌를 만들면 돼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 안 될 게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하고 저희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필요하신 거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고요. 저희도 그런 걸 소망하고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아까 한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저희가 모르는 기술을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써봤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의를 지금까지 어제부터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저희는 확산하는 기술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저스 영화를 저희 쪽에 플랫폼에다 얹히면 더 많이 퍼져요. 또 이제 지금 이제 가스엔즈는 저희하고 API를 연결하면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통합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선교적인 어떤 성향으로 많이 퍼뜨릴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FNMC가 이제 그런 부분을 진행한다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이 퍼뜨릴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무조건 협업하고 연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명 이하는 무료입니다. 저 하나님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30명 넘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설교는 30명 이하는 무료니까. 네. 한 가지 이제 실제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이트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경기도 지식학습이라고 치시면 경기도 지식학습이요. 경기도 지식학습이요. 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제 온라인 학습 이제 공간인데 무료입니다. 거기 보면 별의별 학습이 다 올라 있어.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혹시 본인에 맞춘 중독에 관련된 부분들도 나와 있고, 여러 영역에, 그리고 또 IT에 관련된 부분들, 엑셀을 어떻게 쓰는지, 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실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겠지만, 제가 이 사이트를 소개시켜드리면은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 매너하는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강사로 이제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 도구라고 생각됩니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선교시에 계신 분들은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사역이 이사역이니까 저희 팀에 현지인이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배워가지고 막 적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가서 우리 현지 그 디지털 사역하는 현지인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그게 또 현재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 속도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하진 않고 이게 뭔지 알아요. 근데 현지인한테 주고 야 어떻게 우리 이게 쓸만하냐 그러면 막 해보고 되게 좋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 거는 써보더니 이거 우리 인터넷 속도가 안 돼서 안 맞을 것 같다고 그럼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다 배우려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셔도 되고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같이 사역하는 현지인들 중에 좀 괜찮은 친구가 있다면 걔를 훈련시켜서 사실 저희 팀에 있는 2명은요 제가 컴퓨터 학원 보내가지고 시켜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다 못해요. 그래서 이게 뭐라는 것만 아신 다음에 현지인들하고 상의해서 그들이 하고 안 되면 또 연락하고 그렇게 저희도 지금 저희 CCC 국제팀에서 DS팀에서 뭘 보냈는데 제가 이메일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럼 제가 코딩 시켜요. 우리 직원한테. 그리고 걔가 또 알아서 답장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현지인들 잘 하시면 나중에라도 현지인들 스스로가 사역할 수 있거든요. 네. 다른 선생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가스전지의 이규승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미주에 GMA라고 Global Medical Mission Alliance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 여기 피검사하고 한 거 저희들이 와서 봉사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미주와 오스트레일리아와 카나다와 한국에 45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많은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같은 데서 고대 학생들 강의를 좀 맡아달라는 얘기에서 시작해서 레퓨지 난민촌의 의료를 도와달라는 그런 요청까지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거리도 멀고 그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진료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선교사님께서 선교주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고 나면은 어떤 강의를 했던 게 기록이 남아있고 그 내용이 있으면은 다음 사람이 와서 그걸 보고 그 다음 단계의 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여러 곳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용하시는 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셋업을 해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선교사님 단체 이름이 뭐라 그러셨죠? 글로벌 메디컬 미션 알라이언스 GMA. 예, GMA라고 하는 선교 커뮤니티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 그 사이트마다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은 남미 쪽, 오늘은 어디 쪽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거기 그 커뮤니티 페이지에다 올려놓고 각각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프로젝트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올 것인지를 거기다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그 기록이 다 거기에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오면 했었던 모든 과정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폼까지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올리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은 곧바로 그게 리스트가 돼버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KWMC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때 사용했었던 그 폼이
갓센즈를 이용해서 만든 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모아져서 이름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분들한테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어제 오늘 6번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강의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은 머리만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는 선교사입니다만은 일본에 돌아가서도 질문이 생길 때 단순하게 오늘 6분이죠. 그 합동으로 그 소통할 수 있는 대표 창구 그걸 하나 좀 주시면은 사실 6분에게 다 질문을 따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 창구를 하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갓센즈로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뭘로 해주시든지 그러면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좋은 의견이시지만 너무나 부담되는. 네. 해서 제가 한번 늘어내 보고요. 갓센즈 대표님이 워낙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 뭔가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7년부터 2001년까지 일본 선교사로 있다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미국 여기 가까운데 있는 김기동 목사입니다. 이제 뭐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팬데믹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교회야 뭐 미국인 교회를 빌려보고 있고 오후 1시에 빌려보고 있으니까 점점 교인들 숫자야 뭐 줄어드는 상황이고 근데 팬데믹 기간 통해서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는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문을 더 크게 열어야 된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교인들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 교인을 바라보도록 우리 팬데믹 기간 훈련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유튜브 만드는 방법 배웠지 않았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 배웠거든요. 근데 그걸 지속 못하는 게 문제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4년 동안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가 한 1000명 좀 넘었고 교인에 비해서는 몇 배 꽤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안 해요. 그래서 왜냐면 다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남는 것은 유튜브다. 이것이 우리 교회 역사라든지 강의라든지 모든 것이 유튜브로 남겨야겠다. 어저께 어떤 그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다 남겨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은 부흥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꿨어요. 2년 전부터 교회 예배를 그냥 1시에 저희가 미국인 교회 빌려서 보는데 그냥 정식 예배 몇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제는 부흥을 위해서 부흥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점심 먹고 30분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40-50분 동안은 부흥회니까 시간 제약받지 않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 동안 기도하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매주 부흥회를 주일마다 했고 새벽마다 부흥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고 또한 불씨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다가 최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이게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또 교회 문 닫은 사람들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만 하지 세우는 방법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세우는 방법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문 닫은 교회 목사님이나 은퇴 목사님들이 부흥설교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는데 7,000교회에 무너진 재단을 세우는 방법이 뭔가 할 때 어쨌든 목사님들이 요 간단하게 유튜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가르쳐드리고, 두 번째 이거 하겠다는 분은 요 삼각대 드리고, 세 번째 부흥회를 하려면 스피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매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바꿔갖고 교인들 없더라도 돈 안 주더라도 하면 뭔가 부흥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 어떻게 하면 이 7,000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네, 아주 장시간의 서사의 마지막에 짧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관심 있는 분을 목사님께 노하우를 좀 들으면서 아니, 그래도 뭐 좀 말씀하실 거 있으면, 7,000 교회를 이게 이제 좀 시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그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저는 이제 그 확산 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노하우가 있다고 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사실은 부흥이라는 게 뭐 그 클릭수가 많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커뮤니티가 몇 명이 진짜 팔로우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아까 뉴질랜드 교회 30명인데 그 3시간이 뉴질랜드가 빠른데 한국의 성도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하이브리드 처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사실은 이렇게 개념적으로 만났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교회가 뭐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온라인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래도 저희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플랫폼이 뭐냐면, 저희는 도메인만 따면 저희 플랫폼에 그냥 연결이 되고 자기 주소가 생기고, 저희가 꽤 기술 개발 10년 동안 만든 플랫폼이에요. 그걸 다시 여러분들이 만들다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적당한 이제 그 비용만 내시면 그 플랫폼을 쓰실 수 있고, 그 도메인에 설치가 되고, 그걸 통해서 확산이 지금 70개의 도메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산이 되면 70 곱하기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70 곱하기 돼서 유튜브가 되는데, 지금 유튜브를 테스트를 처음에 해봤는데 그냥 유튜브를 놔놓고 저희 플랫폼 지금 유튜브 주소를 넣었더니 3배 정도가 클릭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걸 테스트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진행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저희가 사실은 그런 플랫폼을 그렇게 하려고 선교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7,000교회를 확산하시기 위해서는 신성식 선교사님을 전화번호를 따시고 예. 벤츠 차를 누가 선물을 해서 주면은 차는 좋은데 이거를 잘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형 사고라고 끝장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제하고 오늘 좋은 강의를 하셨는데 주의할 점들을 좀 알려주시면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을 생각나신 게 있을까요? 그 자역하실 때 장비 막 사시지 마시고요. 예, 선교사님들 봤으니까 맥 쓰신다고 나도 맥 써야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무조건 카피하시는 것보다는 선교사님들은 현지에 정말 맞는 게 뭔가 그거를 먼저 찾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좀 가난한 나라, 개발이 아직 안 된 나라들은 4K 영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4K 영상 올리면 괜히 다운로드도 안 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심플한 카메라만 써도 되거든요. 영상 작업할 때.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심플한 카메라를 못 찾아요. 이제 안 팔아요. 근데 저희 나라는 중국에서 들어온 게 파키스탄에 어디 돌아다니는 게 있다고 싸요. 그것만 해도 지금 될까 말까요? 왜냐면 그 현지의 상황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벤치 필요 없거든요, 진짜. 근데 막 이제 성사님들이 많이 흥분하시니까 이게 오셔가지고 우리 성교사님과 앞에 서신 분들 막 좋은 거 쓰시니까 다
막 하시거든요. 저도 방금 이거 마이크 찍었거든요. 또 파키스탄에 있나 없나 뒤져보려고 찍은데 곰곰이 생각 중에 이게 필요할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가장 맞는 게 무언가. 그래서 현지 상황에서는 정말 뭐 랩톱 되게 좋은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나라는 랩톱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면 전기가 되게 자주 나가거든요. 그런 나라는 이건 필수죠. 그러니까 무엇이 필수고 무엇이 선택인지를 좀 보시면 장비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환경을 구축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사역을 난 참 잘해보고 싶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제자나 사역자 현지인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세팅할 때 한번 그런 걸 살펴보시면 벤츠나 아니면 다른 거 안 사도 충분히 저렴하게도 시작할 수 있을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듣는 걸로 페이스북에 가입하면 누가 정보를 빼가고 다 본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런 걸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뭐 딴 사이비에서 이런 거를 봐가지고 우리 사역에 방해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거나 좀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을 좀 알려달라. 네, 그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선교사들한테 가장 큰 문제이고 좀 민감한 부분들인데요. 페이스북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자기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 다 연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면 그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보안의 문제는 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천 안 할 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로그인 했으면 로그아웃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공용 이제 그런 장소에서 이제 로그인했으면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랩탑에 이제 처음에 딱 키면 비밀번호 안 걸어 놓으신 분들은 걸어 놓으셔야 돼요. 1, 2, 3, 4를 하지 마시고, 네, 좀 영역력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본인들 생일도 말고, 요즘에 또 이제 새로 가입하는 거 보면, 대문자 캐피털 들어가야 되고, 특수문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해커들이 이제 다 추정해서 이제 이렇게 다 돌려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따라주시고, 로그인, 로그아웃,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주의해야 되고 그런 것만 지켜주셔도 최소한의 보안은 다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한국 여러 지역의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주셔도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나야나를 통해 가지고요 20년 동안 홈페이지를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나야나시 한번 해킹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 걸 활용을 못해요. 거의 그냥 다 닫아버리고 몇 개만 남겨놓고 기도 제목하고 몇 개만 남겨놓고 이러는데 제가 7월 28일까지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서 이걸 갱신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워싱턴 DC에 어떤 선교 이제 그 선교 단체 트리트니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또 똑같은 사례인데요. 그 해킹을 당했는데 그 메일이 왔더래요. 그 돈을 내라고 포스팅하는 업체에서. 근데 터무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호스팅한 책임이 해킹 당해도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런 수많은 이런 사이트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바이러스나 이런 쪽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웹 호스팅은 서버 하나에 수백 개의 홈페이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겠지만 홈페이지는 호스팅하는 업체가 대부분 다 엄청난 뭐 비용을 이제 지불하는 게 아니고 호스팅 서버에서 그냥 그 웹사이트를 다 같이 쓰거든요. 하나만 바이러스가 붙이면 다 연결이 됩니다. 서버 IP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는 절대 비용을 내지 마시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서버는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좀 싸게 해줘가지고 네.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회원 등록을 하는데 하루에 막 100명씩 이렇게 가짜 회원들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이제 엄청난 많은 이제 그 소싱이 그 스킨 같은 거 이런 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HTTP라고 주소를 잘 해보시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HTTP가 이만 있으면 이건 보안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HTTPS까지 있어야 돼요. 그 S까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셔야 되고 당연히 저희는 HTTPS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확인하셔서 보안적인 측면은 좀 확인하시고 그쪽 정보를 절대로 다운하거나 만지거나 심지어 주소를 클릭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갈아타고 싶은데 좀 네. 너무 전문적인 영역으로 자꾸 넘어가. 다른 분들은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달라스에서 일본인들과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해서 예배가 된 통신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일본 사역이 얼마나 있는지 아는데 일본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너무 반갑고 목사님도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온라인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지혜를 주신 게 이제 목사님 설교를 영상을 해서 온라인으로 올려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파할 수 있구나. 현재 내 교회 식구 말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제가 이제 일본이 찬양이 약해요. 그래서 악보나 이런 거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직접 그리고 요즘에 한국의 가스펠송 시스템 좋은 거 많은 거 듣고 제가 악보를 그리고 그다음에 정말 감사한 건 한국의 그 파워포인트 찬양들이 구글에서 다 받았으니까 받아서 입히고 해가지고 찬양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여서 찬송가들이 되고 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만든 거를 보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누구나 다 쓰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게 생겨서 사이트를 좀 어떻게 만들어, 제가 그런 쪽에 지식이 없으니까 좀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작은 진짜 7, 8명이 모여서 5년이 됐는데 그 예배하는데 요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서 이제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송기사님이 그 도메인 저는 예민하게 들어온 것이 이제 도메인 만들어서 하는데 조금의 비용을 지불하시면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부탁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 건지 정말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건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를 예산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알고 싶습니다. 짧게 쉽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거의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제가 지금 제 미션이 그런 저는 미셔너리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전 세계에 나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작은 교회는 지금 뉴질랜드의 4개 교회는 지금 제가 실제로 플랫폼도 만들어주고 청소년 1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갑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이 작다고 하는 게 기준이 30명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30명이 되시면 세팅비는 무료입니다. 대신에 호스팅비는 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기준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쓰셨느냐 이런 부분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시면 저희는 이제 그런 저희가 지금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하면 US 달러 한 4만 불 정도는 내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다른 쪽에 제가 저희 영업이 돼서 저희 파트너들 비즈니스 하시는 파트너들은 그 정도 내셔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 교회 쪽에 이미 미셔널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냥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디렉터들한테 제가 무시당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주시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매 기간 또는 이제 사용량에 대한 부분만 좀 어쩌시든만 해주시면 저희 충분히 세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한 9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준호 목사님 의자 들고 한번 나오시죠. 그래서 오늘 최종 마무리니까요. 우리 강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짧게 한 1, 2분 정도로 정리해서 쭉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녁 집회도 있고 시간 많으니까요. 붙들고 이거 내놔라. 이거 알아야 된다. 나 가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네. 우리 이준호 목사님부터 한번 쭉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늦게 와갖고 죄송합니다. 네.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까 이제 저도 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짧은 얘기 나눠가지고 얼마나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제 어제 보여드린 38명 가입을 해주셨거든요.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계속 네트워킹 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얘기하신 분들은요, 제가 홈페이지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진짜 죄송한데요. 30명이라는 게 30명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30명이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게 말을 지금 아까 탤런트가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하는데 제가 30명 미만이고요. 미만이고요. 네, 미만이고요. 제가 저 순서 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확산이 이제 저는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확산되느냐. 지금 복음은 사실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봐야 되고 검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붙으면 붙을수록 저희 검색 엔진은 확장이 더 커지거든요. 곱하기가 앞에 이제 더 붙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검색 엔진에서 수많은 이제 키워드들이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이단들이 밑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고 검색 엔진에서 광고비를 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복음주의에서는 전혀 한 단체 빼고는 광고비를 안 내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작은 능력이지만 최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저도 명함이 있습니다. 명함 다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현지인들한테 집중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현지 상황들을 보기 때문에 시야가 많이 좁아질 수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근데 이제 자주 이런 부분들, 이런 집회나 그리고 다른 데에 가서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을 거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금 바뀐 세상을 보면 계속 고민이 되고 혼란스럽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패러다임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새롭게 정의된 부분들을 잘 따라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사역에 인볼브 하실 수 있고 사역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제 키워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역을 이제 막 이렇게 들으셔서 흥분하셔가지고 막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막 하는 거 되게 좋긴 한데요.
사역이라는 게 계속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계획, 5년 계획을 다 세우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만약에 내가 할 거면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를 1년 동안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안에 우리는 어떤 계획과 결과를 기대한다. 물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목표와 계획을 저희는 이제 SPP라는 이름으로 Strategic Planning Process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는 그걸 다 만들어요. 모든 사역을. 저희 디지털 사역도 만들어가지고 그 사역을 매달 체크를 해요. 저희가 이 사역을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게 처음에 만들어 놓고 계속 체크하고 수정해 가면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냥 막 시작해서 유튜브 해야지 게 아니라 뭔가 목적과 비전과 전략을 잘 세우셔서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안에 정말 얼만큼 복음을 전할 것인지, 기대하는 건 얼만큼 우리가 디지털 디사이플을 만들어낼 것인지가 저희 목표 아니겠어요? 네,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네, 그리고 1년 계획을 세우고 5년 계획까지 세울 수 있다면 이제 사역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장에 유튜브를 해야지 이런 목표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제가 큐티를 코로나 시대 때 큐티를 매일같이 올리고 영상을 올리는 걸 했어요. 근데 조회수가 셋, 넷 나오길래 그냥 바로 접었어요. 기도하고. 네, 그냥 한 3년 했는데 접었어요.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꾸준히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이신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가서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잖아요. 안 되는 거를 가능하게 하려고 거기 가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IT 분야도 새로운 분야이고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일단 시작하십시오. 계획 멋있게 잘 세우고 준비 잘 하시고 시작하시고 두드리다 보면은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센도 그걸 하는 것에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센즈 대표님 연락처만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나는데 심성직 선교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계속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여기는 네트워크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그렇게 우회해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당장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도 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틀 동안 선교사님들 말씀을 경청하면서 어떻게 어디부터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까? 지금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우시고 답답하시고 막 뭐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경험해 본 건데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요. 정보화 시대 때는 뭐냐면 막 컴퓨터가 나와서 컴퓨터를 익히고 검색하고 막 이러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때가 컴퓨터를 막 익혀서 하던 세대예요. 저희 선배 때만 해도 이거 워드에서 네가 이렇게 올려 그러면 컴퓨터를 모르세요? 제가 만들고 그랬던 세대인데 우리 세대는 컴퓨터를 많이 배운 세대인데 저는 배우지 못했어요. 사회 나와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컴퓨터 사고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정보를 얻는 역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질문하셨던 많은 것들이요.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웹에서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앉아서 인내를 가지고 검색해서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보고 검색어를요. 하다 보면요. 알아져요. 그런 자가학습이 돼야지 어떤 전문가에게 요거 내가 하다 보니까 요게 안 되니까 요거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로 베이스에서 나 모르겠는데 다 가르쳐주세요 하면요. 일이 안 돼요. 학습할 수 있는 게 검색해서 유튜브에 영상이 다 있고요. 구글링을 해서 다 찾으실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 다 너무 비슷한 정보가 막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하시다 보면요. 이건 진짜 좋은 정보야. 이 블로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네. 이런 것도 아실 수 있게 되고 스스로 많은 것을 자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야만 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몇 달을 파시면요. 거의 어느새 전문가 수준의
이르르고 뭐 전문가하고 대화가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시게 될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거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해서 무역서류도 작성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다 있더라고요. 인터넷 가니까 다 있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런 세계가 선생님들한테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화시대 때 어려웠던 거를 조금 이제 뒤로 가서 학습하시면서 하면은 첨단의 것들도 다 쉽게 눈이 열릴 수 있다.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틀 동안 네. 질문 많으시죠? 근데 지금 저희가 그 다음 세션이 있어서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트랙과 연합해서 하는 모임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을 겁니다. 그 세션에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네. 지금 문화 미디어 영역에 계신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다른 영역들은 다 단체 사진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단체 사진을 찍고 싶은데 어떻게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시면 제가 뒤에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거라도 한번. 아니, 또 강사님들 앉으셔야죠. 선생님들 보라트 하십니까? 이걸로 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같이 하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